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해서 좀 더 세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건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5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 용어들은 실제로 그 자본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 용어 정도는 좀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게 쭉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 위에 있는 게 대체로 만기가 가장 짧은 거고요. 밑으로 갈수록 단기 금융 상품 중에서도 만기가 좀 길어지는 것들 위주로 써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콜이라는 이제 시장이 있습니다. 왜 콜 거래한다, 콜 시장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콜은 금융기관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이 이 콜을 사고 팔고 할 일은 없습니다. 금융기관들끼리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고 대출하는 시장입니다. 초단기라는 게 주로 이제 하루 저녁, 하루나 이틀 정도 아주 짧게 자금을 이제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날 있었던 거래를 정산을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오늘 잠깐 뭐 자금이 부족하거나 오늘 잠깐 자금이 남거나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자금들은 이제 금융기관들은 워낙 큰 자금을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루를 그냥 놀려놔도 이제 아깝고 반대로 이제 하루지만 잠깐이라도 자금에 이제 쇼티지가 나는 거는 이제 또 그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끼리 이제 매일매일 잠깐 뭐 내일까지 하루 얼마 이렇게 그 융통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자금을 차입 대출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시장이 콜 시장입니다. 이게 금융기관들끼리 거래하니까 당사자들이 신용이 굉장히 높죠. 게다가 만기가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콜은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보다 조금 이제 만기가 긴 시장으로 RP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repurchase의 약자를 줄여서 이제 RP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RP는 이제 repurchase의 약자입니다. 다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줄여서 레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RP 시장, 레포 시장 하면은 다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건데 다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거의 금융기관들끼리 물론 이제 개인들도 RP를 살 수는 있습니다. 역시 자금을 빌리고 뭐 차입 대출하는 시장이에요. 전부 다 차입하고 대출하는데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을 때 공급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렇게 갚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콜 시장은 하루 만에 그냥 빨리빨리 이제 빌렸다 갚았다 하는 건데 저 RP 시장은 이제 빌리고 갚을 때 정말 신용으로만 이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빌려주고 시간이 지나면 갚고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신용거래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용으로만 거래하지 않고 그 뭔가 담보같이 증권을 하나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의 수요자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자금의 공급자에게 파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면은 공급자는 실제로 빌려주는 건데 이 증권을 받으면서 이거를 이제 매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형태를 취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서로 이제 매수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 형식을 취하면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자금의 수요자가 증권을 팔았다가 며칠 뒤에 다시 사오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증권 잠깐 맡겼다가 그리고 돈 빌렸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되갚는 이제 그런 실질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증권을 다시 사기로 리퍼처스 하기로 약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RP라는 것은 이때 거래되는 증권은 실제 매매라기보다는 잠깐의 뭐 담보처럼 맡겨놓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제 사고 팔 때 그 가격이 잠깐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의 차익만큼 이제 공급자가 이제 이자 받는 것처럼 수익을 얻습니다. 이런 거래를 이제 RP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 며칠, 뭐 7일 이런 식으로 콜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제 거래를 합니다.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환매 조건부 매매 시장이다. 다시 사주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매매한다. 그러니까 뭘 매매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기초가 되는 증권 이거를 매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되는 증권이 만약에 뭐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다. 이제 이러면은 이 자금의 수요자가 다시 사주지 못해도 이 증권이 뭐 가치가 영원이 되거나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매매 대상이 되는 증권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대부분 또 양질의 금융기관이고, 뭐 그래서 게다가 이제 RP도 만기도 뭐 며칠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RP도 굉장히 안전한 자산, 짧은 시간 동안 거래되는 안전한 자산으로 이제 취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시장이 이자율 조절할 때 그때 이 RP를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줄여서 이제 CD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Certificate of Deposit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디파짓이 예금, 돈을 맡겨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티피킷이 그 증서. 그래서 돈 맡겨놓은 거에 대한 증서입니다. CD라는 말은. 그래서 CD는 요 예금 증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 약자에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예금 증서의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양도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그 은행에 가서 실제로 뭔가 예금을 하면 통장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예금 증서예요. 그래서 그 통장 자체도 말하자면 예금 증서입니다. 그런데 그 통장은 내 거죠. 내가 와야, 그리고 내가 비밀번호를 딱 찍어줘야 이제 은행에서 돈을 내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양도성 예금증서는 주로 은행이 이제 발행하거든요. 은행이 있고 누군가 이제 고객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자금의 공급자입니다. 이제 은행이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여기다가 이제 돈을 금전을 넣으면 여기다가 이제 CD 증서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 CD에는 이게 누구 거다 하고 고객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무기명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이제 자기가 예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증서인 이 CD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은행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갚거든요. 이제 갚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이 양도세 예금증서를 돈 주고 사서 자기가 들고만 있으면 은행은 그 사람한테 만기가 되면은 돈을 갚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기명이기 때문에 쉽게 양도할 수 있다. 누구한테든 팔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합니다. 이 CD는 은행이 발행할 때 가장 대표적인 만기가 91일입니다. 석 달이죠. 그러니까 RP보다는 좀 훨씬 길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단기로 자금이 필요할 때 CD 같은 거를 막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면 고객들은 이제 그거 샀다가 90일을 기다려서 상환받을 수도 있고 91일 전에라도 시장에다가 이제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단기 금리 대표적인 거는 이제 이 콜, 그 다음에 이제 한 석 달짜리 이제 몇 개월 정도 돈 쓴다. 이제 그러면은 그때 대표되는 금리가 이 CD 금리입니다. CD 91일 물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외에 또 이제 단기금융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게 기업어음입니다. 기업어음은 이제 CP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게 이제 커머셜 페이퍼의 약자입니다. 이게 페이퍼라는 게 이제 그냥 종이가 아니고 어음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어떤 상거래를 위해서 발행한 그런 어음이라고 해서 이제 커머셜 페이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가 뭔가 물건을 살 필요가 있을 때 기업에다가 자금이 아니고 어떤 물건을 공급하는 이제 공급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업에게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어떤 재화를 납품을 하면 기업은 이제 공급자에게 이제 금전을 줘야 되는데 이때 현금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고 이제 어음을 주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거래하는 이제 금융기관이 있어서 그 금융기관에 이제 이 기업은 예금도 있고 거래를 쭉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기업이 이 공급자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어음에다가 이 어음을 들고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거예요 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증서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음을 발행하는 이제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이 어음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이제 커머셜 페이퍼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상거래를 위해서 발행하던 게 이제 커머셜 페이퍼인데 나중에는 이 기업이 그냥 자금 조달할 때 회사채 발행하듯이 꼭 어떤 물건을 사는 목적 말고요. 그냥 뭐 누구한테든 이 어음을 가지고 은행 가면 돈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세요 하고 저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도 이 어음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제 그런 어음을 이제 따로 이제 융통어음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해요. 실제로는 지금은 자본시장에서 말하는 CP는 이런 상거래를 위해서 진짜 발행한 그런 어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진성어음이라고 하는데요. 진성어음 말고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된 이 융통어음이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CP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런 상거래가 어원이지만 이게 아니고 이게 발전해가지고 그냥 자금 조달 목적으로만 이제 발행되는 어음을 말한다. 근데 이제 이 어음을 받은 사람이 아무 때나 은행 가서 이제 현금화 할 수 있으면 자금 조달 기능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 어음도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서 어음을 발행하는데 2개월 지나야 또는 3개월 지나야 또는 뭐 6개월 지나야 이제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조금 자금 지급 기일을 좀 딜레이 하는 게 진상어음에서도 이제 보편적인 일이고 특히 이런 융통어음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몇 개월 뒤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기를 정하겠죠. 그래야
그래야 그 몇 개월간의 자금 조달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 CP도 만기가 뭐 CD하고 비슷합니다. 수개월 정도. 좀 긴 거는 뭐 6개월까지도 갈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CP라는 게 이렇게 이제 과거부터 흘러온 원래 이제 진성어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융통어음으로 쓰이고 한 이런 히스토리가 길잖아요. 이게 그 어음법에 의해서 발행되는 건데 과거에 상거래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이나 또는 뭐 뒤에서 볼 채권이나 뭐 이런 것처럼 자본시장에 딱 맞게 설계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거의 뭐 같은 기능인데 좀 더 자본시장에 맞게 이제 설계된 그런 시장으로 좀 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단기 사채 시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채는 개인적으로 돈 빌리고 받고 하는 뭐 사채 시장 그 사채가 아니고 회사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회사채라는 말도 쓰지만 이제 사채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게 무슨 그 명동의 사채 시장 뭐 이런 거하고 다른 말인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사채다 또는 회사채다 이제 이러면 만기가 뭐 1년 이상, 3년 뭐 이런 경우가 보통이에요. 근데 그런 그 사채의 구조를 가지되 만기가 아주 짧은 그런 시장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쉽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시장으로 이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이제 단기사채 시장 그렇게 발행되는 걸 이제 단기사채라고 얘기하는데 단기사채의 특징은 이제 실물 발행 안 하고 다 전자적으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전자단기사채라고 해서 전단체라고도 줄여서 많이 부릅니다. 이제 성질은 CP하고 방금 이따까지 설명한 CP하고 비슷하죠. 만기가 아주 짧은 채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구조라든지 뭐 제도화된 정도 또는 전자적으로 발행된다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CP보다는 좀 더 이제 자본시장에 맞게 이제 개선된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CP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익숙해진 제도를 바꾸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죠. 어쨌든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진짜 하루 이틀짜리 콜, 그거보다 좀 긴 이제 RP 한 며칠,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뭐 정도 이상 되는 CD하고 CP,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전단체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이 단기 금융 시장이다. 자, 그러면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자본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본시장은 상품의 종류가 좀 간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식과 채권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식, 두 번째는 채권. 이게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뭐고 채권이 뭔지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죠. 근데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둘 다 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발행시장은 주식이나 채권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시장이고, 처음 만들어서 팔 때, 유통시장은 이제 이미 발행된 중고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발행되는 것은 이제 기업 공개, 이제 IPO, 그다음에 유상증자, 이거는 이제 이미 공개된 기업이 IPO한 이후에 또 재차, 3차 이제 주식을 추가적으로 이제 발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걸 할 때 이제 새로 주식이 이제 증자가 돼서 더 발행돼 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 공급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이렇게 이제 발행된 주식들이 사고 팔리는 시장,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식한다 개인들이 얘기하면 이 유통시장에 가서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가격이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이 주식이 유통되는 이 시장은 역시 모든 주식이 같은 장소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거래소라는 곳에서 몇 가지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선별된 기업들의 주식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그 거래소의 종류에 따라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이 가장 크고 사업도 오래 한 그런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에 가기 전 단계의 기업들이거나 또는 유가증권 시장으로 갈 생각이 없는 주로 이제 그 IT 기업들이나 뭐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유가증권 시장의 기업들보다 훨씬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뉴욕 증권거래소와 그다음에 나스닥 시장을 모델로 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라는 데가 있고 또 이제 이보다 더 전 단계의 좀 작고 신생의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코넥스 시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들에다가 우리 회사 주식을 거래시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그 상장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시장에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올리는 거를 상장이라고 하거든요. 장에다가 올린다 해가지고 이게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 리스트에다가 우리 회사가 거래될 수 있도록 올리는 건데, 상장을 하려면은 미리 그 이 시장이 제시하고 있는 상장 요건을 갖춰야 되고 까다로운 상장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저 시장에서 이제 우리 회사의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코넥스,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 뭐 이렇게 점차 이제 더 상장 요건이 까다로운, 일로 갈수록 까다로운 거거든요. 까다로운 시장으로 이제 상장을 시키는 게 뭐 사업 성공의 척도, 바로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법적으로는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는 코스피 시장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의 가격 지수 이름이 코스피예요. 그래서 흔히 코스피 시장 이렇게 부르고, 코스닥이나 코넥스는 시장 이름 자체가 이렇게 외래어입니다. 그다음 채권 시장도 역시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이 있겠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채권은 발행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많이 불러요. 그래서 그 용어에는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채권을 발행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그렇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합니다. 정부 부채에 따라서 또 국채의 종류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발행하면 국고채권,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이제 그 주택도시 기금이 있는데, 그거에 근원이 되는 거는 국민주택채권, 뭐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부처별로 발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채권들 몇 가지 안 되는데 이제 그걸 국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이제 한국은행 같은 이런 국가의 기관들이 또 채권 발행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별도의 이름이 이제 통화안정증권 이렇게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요 채권들의 이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싶을 때 저것들을 사는 것이고, 당연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전 정부의 국채, 통화안정증권 이런 거를 많이 수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중앙정부만큼은 아니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이제 서울시, 뭐 부산시 이런 데서 이제 채권 발행을 할 수 있고 또 합니다. 그런 걸 지방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법인들이 토지주택공사 뭐 이런 데들도 채권 발행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일반 회사하고 좀 다르니까 이제 특수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제 일반 회사들, 주식회사죠.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부르고, 요거 흔히 이제 사채라고 또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일반 회사 중에서 금융기관, 그 은행 뭐 이런 데들이, 여신 전문 금융회사 이런 데들이 발행하는 그런 채권은 또 이제 금융채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만 발행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접 금융시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직접 금융시장과 관련된 시장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것들의 가격입니다. 주식이면은 말 그대로 이제 가격이고, 채권이면은 그 가격을 이제 수익률의 형태로 이제 표시합니다. 저런 게 이제 아까 그 우리 손안에 있다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 사진도 하나 보여드렸는데, 저 시장의 정보는 워낙에 중요해서 다양한 곳에서 우리 그 시장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뭐 네이버 같은 데도 네이버 금융으로 가보면 그런 시장 정보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저 직접 금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우리 개인들한테, 네이버는 주로 이제 개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니까 가장 이제 민감한 게 주식이죠. 사람들 주식 많이 하니까 주식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코스피가 아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들의 종합적인 가격이라고 이제 얘기했죠. 해외 증시, 이것도 외국 해외 주식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시장과 우리 주식 시장이 많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것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막 종목에 대한 정보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주식에 대한 얘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정보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국제시장 환율, 그리고 이제 금리 나와 있네요. 그죠? 이제 주가, 그다음 환율, 그다음에 이제 금리 나와 있는데, 금리에 보면은 CD 91일물, 홀금리, 국고채, 회사채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CD 91일물 주로 은행이 3개월 돈 빌리는데 발행된 이제 CD에 이제 지금 1.5% 정도 한다. 금리 되게 낮죠? 그거보다 더 짧은 하루 이틀 빌리는 콜 금리, 당연히 금리 더 낮죠. 그죠? 1.12%. 국고채, 이제 아까 국채 중에서 국고채권이 있었죠? 그거 만기 3년짜리 금리 나와 있고, 일반 회사채, 국가에 비해서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 당연히 금리 더 높겠죠. 그죠? 이거는 전체 평균이 아니고 이제 특정한 신용 등급, AA 마이너 등급일 거예요. 그 등급에 해당하는 이제 회사채 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가, 환율, 금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원자재들, 기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의 가격도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유가에서 뭐 두바이유 이런 게 이제 두바이에서 거래되는 이제 기름의 가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WTI 하면은 이게 서부 텍사스유 그 뭐 중질유 이렇게 부르는 기름이고 이렇게 크게 이제 기름이 거래되는 시장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유가는 실제 이 돈으로 기름을 사고 파는 그 기름 자체 현물 가격이 아니고 기름 선물, 그러니까 유가 선물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이제 원자재들, 이제 구리, 납, 뭐 천연가스, 옥수수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그리고 그 품질이나 형태가 아주 통일되어 있는 그냥 구리 하면 구리지 여기 이쪽 나라 구리 저쪽 나라 구리가 너무 다르면 이렇게 그냥 하나의 구리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름이나 뭐 다른 이런 온갖 실물 자산들이 상당히 동질적이고 거래량이 많고 중요한 것들 그리고 저런 이제 거래 동기가 아주 충분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그 가격이 올라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가도 그렇고 이 많은 원자재들도 그렇고 다 이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이제 개념이 있어야 뭐 이런 게 또 뭐 가격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직접 금융시장과 관련된 시장 정보는 인터넷에 차고 넘칩니다. 관심 가지고 많이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